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bx일 때 두 상수 a와 b의 합은 다항식 a를 2x제곱 더하기 3x, 다항식 b를 ax제곱 더하기 x라고 했습니다. 다항식이란 숫자 곱하기 문자, 숫자 곱하기 문자가 덧셈으로 연결된 것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3x가 없으면 a는 2x제곱만 남습니다. 2x제곱만 남았을 경우 특별히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x의 제곱에 있는 2는 차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a는 x의 2차 다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b는 x의 2차 다항식인데 a가 붙었습니다. a는 숫자로 볼 수 있고 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두 상수 a, b라고 했으므로 b 역시 x의 2차 다항식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 a 더하기 b는 다항식은 문자와 차수가 중요하므로 x의 2차항은 2차항끼리, 그래서 개수는 2 더하기 a, x제곱, 그리고 1차식인 x는 x끼리 더하면 3 더하기 1은 4x. 자, 이 다항식 a 더하기 b가 주어진 조건에서 bx와 같다고 했습니다. 두 다항식이 같다는 것은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 개수가 같아야 하므로 x제곱의 개수는 없습니다. 아래식은 x제곱이 없기 때문에 a 더하기 2는 0임을 알 수가 있고 4x와 bx가 같아야 하므로 4는 b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2가 0이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4이므로 두 개 더하면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이 다른 다항식으로 나눠서 떨어질 때 상수 a 값은 다항식과 다항식 나눗셈은 자연수에서 나눗셈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서 7 나누기 2는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눗셈을 7 나누기 2, 몫이 3이니까 2 곱하기 3은 6, 7에서 6을 빼면 1, 1은 2보다 작음으로 일단 나눗셈가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처럼 실제로 나눗셈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나눗셈입니다. x-1 나누기 x 3승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4. x가 x 3승이 되려면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 x제곱. x가 x제곱이 되려면 x를 곱하면 되니까 개수는 a 더하기 1 x면 a 더하기 1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빼주면 x가 아니라 x의 개수는 a 더하기 1이 되겠죠. 빼주면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4. 개수가 a 더하기 1이므로 a 더하기 1을 곱하면 a 더하기 1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 더하기 1. 따라서 a 마이너스 3은 나머지가 되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 의미하므로 a 마이너스 3이 0. 따라서 a는 3입니다. 자, 두 번째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 찾으면 x는 1. 그래서 조립제법은 개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x 3승의 개수는 1, 2차의 개수는 a, 1차의 개수는 0, 상수는 마이너스 4. 1로 나눠주면 1은 그대로 1. 자, 여기에 들어간 숫자는 1 곱하기 1에서 1. 요 두 수는 더하면 되니까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 1 곱하면 a 더하기 1. 자, 나머지 여기 남는 것은 a 더하기 1. a 더하기 1 곱하기 1이 이곳에 들어가므로 a 더하기 1. 그래서 두 수를 더하면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이 나머지가 됩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한 나머지와 실제로 나눗셈을 통해서 구한 나머지가 같습니다. 따라서 a는 3.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곱으로 표시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x 3승 더하기 8이라고 했으므로 x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됩니다. x 3승 더하기 8은 다항식이고 x 더하기 2 다항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도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항식의 곱을 괄호로 표시된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없애고 다항식의 덧셈으로 표시하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다항식의 전개를 통해서 상수 A 값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나눗셈, 특별히 이번 문제 다뤘던 조립제법을 통해서 상수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전개입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2는, 자, x 곱하기 x제곱 하면 x3성 더하기 x 곱하기 ax 하면 a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4는 4x, 2 곱하기 x제곱은 2x제곱 더하기 ax 곱하기 2는 2ax 더하기 2 곱하기 4는 8.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하면 그 결과는 x3성,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2, x의 개수는 2a 더하기 4, x 더하기 8. 이 식이 좌변에 있는 x3성 더하기 8과 같아 하므로 x제곱의 개수인 a 더하기 2가 0이고 x의 개수인 2a 더하기 4가 0입니다. 즉 a 더하기 2가 0인 거나 2a 더하기 4가 0인 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우변에 보면 x 더하기 2의 배수입니다. 즉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x를 찾습니다. 이 x는 마이너스 2.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를 직접 구할 것입니다. x3성 더하기 8의 최고차의 개수는 1, 2차의 개수는 0, 1차의 개수는 0, 나머지는 상수는 8, 나누기 마이너스 2입니다. 1은 여기 0이므로 1,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더하면 4,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더하면 0, 즉 나머지가 0입니다. 문제는 1 마이너스 2, 4가 몫입니다. 1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게 몫인데 주어진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고 했으므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와 이 당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복소수 z에 대해서 어떤 복소수와 켈레 복소수의 합이 실수인 6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소수란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로 표시되면 복소수이며 이 따위는 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허수부라 그러고 이 부분은 실수부라 그럽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z가 a 더하기 2i라고 했으므로 z의 켈레 복소수는 정해집니다. 어떻게? a-2i. 실수 부분은 그대로 실수가 되고 허수에 있는 개수가 서로 부호만 반대입니다. 즉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것을 켈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조건에서 z 더하기 z반은 복소수의 덧셈입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실수분은 실수끼리 더하고 그리고 허수 부분에서는 허수의 개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2 더하기 마이너스 2i. 따라서 a 더하기 a는 2a, 2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z 더하기 z바는 2a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2a가 6이므로 따라서 a는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어떤 복소수와 그리고 켈레 복소수를 더하면 이 복소수 결과는 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소수 z를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i라고 하면 a도 실수, b도 실수입니다. 그럼 켈레 복소 z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고 두 개 더한다는 것은 실수끼리 더하면 2a 그리고 허수의 개수 더하면 b와 마이너스 b가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2a가 됩니다. a가 실수이므로 2a도 실수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므로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이 1장의 개수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주어진 조건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이므로
d는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즉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a제곱이 16보다 크므로 a는 4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a가 자연수이므로 a는 4보다 커야 됩니다. 4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a는 5입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근은 x는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이 근원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0이면 중근을 갖고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없기 때문에 허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특별히 이것을 판별식 d라고 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수 a의 값은 2차 방정식의 건이 알파, 베타로 주어지면 이때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여기도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하면 x 곱하기 x 하면 x제곱, x 곱하기 베타니까 베타 x, 알파 x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1창의 개수가 알파 베타이므로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0과 같습니다. 자, 문제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므로 우리는 두 근의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만 구하면 됩니다. 알파가 2 더하기 루트 2,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 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꼴이므로 이 식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의 제곱은 4, 루트 2의 제곱은 2, 따라서 2.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것입니다.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2도 포함합니다. 이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 그럽니다. 최소값은 이 구간에서 함수 값의 최소값을 찾는 것입니다. 자, 빨간색 틈을 거면 이 점이 최소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y의 값이 최소가 되므로 이 식에 1을 대입하면 y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입니다. 8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2, y는 b 또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로 주어졌을 때 상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a 값을 구하고 또 b의 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 해라는 것은 이 해가 위의 식 또는 아래 식에 둘 다 만족해야 되므로 x-2y는 0에 x는 2, y는 b를 대입합니다. 2-2b는 0. 따라서 b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y는 1을 요식에 대입합니다.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a에 x는 2, y는 1 대입하면 4, 2의 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y는 1, 2는 a. 따라서 a는 6.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7.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x-1 곱하기 x-3이 0보다 큰 모든 해를 구한 것은 2차 부등식은 x의 차수가 2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1 곱하기 x-3에서 x 곱하기 x 하면 x제곱이므로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실수에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또는 두 번째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다. 주어진 식에서 x-1 곱하기 x-3이 0보다 크므로 1번 방법에 의하면 x-1이 0보다 크고 x-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x는 1보다 크고 and x가 3보다 커야 하므로 x는 3보다 큽니다.
또 두 번째, x-1이 0보다 작고 x-3이 0보다 작아야므로 x는 1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고 3보다 작은 것은 1보다 작은 것이므로 이것 또는 이것이므로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1보다 작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y는 x-1, x-3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x가 1일 때 y는 0, x가 3일 때 y는 0,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므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x수가 만나는 점은 1하고 3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양인 부분은 1보다 작은 부분 또는 3보다 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비율에 의한 방법. 선분 AB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점이 내분점 P라 그런다면 작은 삼각형과 좀 더 큰 삼각형은 1대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선분의 길이가 1, 이 선분의 길이가 2가 될 것이고 여기 높이가 1, 이쪽 높이가 2가 될 것이며 이 선분의 길이도 1, 이 선분의 길이의 B가 각각 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P의 X좌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X좌표는 A의 X좌표가 -3, B의 X좌표가 6, 거리가 9입니다. X좌표는 9의 3분의 1 범위에 있으므로 이것은 3. 따라서 X좌표는 -3 더하기 3에서 0. 자, 그러면 P의 Y좌표는 A의 Y좌표가 5, B의 Y좌표가 -1이므로 5에서 -1까지 거리는 6이 됩니다. 6의 3분의 1이 되는 점은 2가 되고 Y좌표는 5보다 작으므로 5 -2 하면 3. 따라서 P점의 좌표는 0,3입니다. 두 번째, 공식에 의한 방법. 내저분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합니다. 자,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합니다. 분모는 1대2모로 1 더하기 2. 분자는 1 곱하기 Y좌표 6 더하기 2 곱하기 X좌표 -3. 2분의 0이 되어서 결과는 0입니다. 그리고 P의 Y좌표는 같은 방법으로 분모는 1 더하기 2, 1대2의 내분점이므로 1 더하기 2, 분자는 1 곱하기 Y좌표 -1 더하기 2 곱하기 A점의 Y좌표 5. 따라서 3분의 분자는 -1 더하기 12이므로 9. 결과는 3. 따라서 P의 X좌표, Y좌표는 0,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직선과 직선 밖의 한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을 외워둬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직선 L이 이렇게 생겼고 원점이 5이며 또한 원점 O에서 직선에 선분 하나 그었을 때 그 선분과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H, OH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직선의 방정식, 일반적인 방정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P, X1, Y좌표가 Y1일 때 직선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 분모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가 되고 분자는 절대값 A 곱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Y1 더하기 C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직선의 한 점 값을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대값입니다. 만약에 X1, Y1이 모두 0이라 그러면 문제처럼 원점이라 그러면 직선과 한 점 사이 거리는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가 되고 분자는 절대값 C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이므로 주어진 식의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의 루트가 되고 분자는 -12의 절대값이 되어서 분모는 3제곱하면 9, 4제곱하면 16, 25, 루트 25는 5가 되며 루트 12는 12와 같습니다. 따라서 거리는 5분의 12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2입니다.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를 유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거리 공식은 외워두면 편리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을 때 a가 5보다 작은 자연수 a 값을 구한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원의 그래프를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원이라는 것은 한 점과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입니다. 따라서 원 위에 한 점을 잡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p, x, y라고 하면 O에서 p까지 선분의 길이는 주어진 삼각형처럼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OP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자, OP는 반지름이므로 5에서 3까지 거리와 0에서 x축의 3까지 같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선 x는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과 수직인 직선입니다. 이게 x는 a, 그리고 a가 자인수이므로 a는 0보다 큽니다. 결국 a는 이 점 3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크면서 a는 자연수, 3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x-b의 제곱을 r제곱으로 표시한다면 원의 중심은 a, b이고 이때 반지름은 r입니다. 13번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원이라는 것은 한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그래프는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낸 식입니다. 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 기존 원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x축과 대칭하여 만나는 또 다른 원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의 길이와 이 점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1이 되고 x좌표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원은 2,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이 1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가 2이므로 x-2 제곱 더하기 y가 -1이므로 y-1은 y 더하기 1, y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이 1이므로 1의 제곱. 따라서 3번과 같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졌고 합집합의 개수와 교집합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합집합의 개수와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A 합집합 B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A 합집합 B에 있다는 것은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입니다. 이것을 나열하면 1, 3, 5, 7, 9 A 원소 모두 나열합니다. 그리고 B의 원소 중에서 A 원소 없는 것들 4, 6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7입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는 A와 B에 서로 같이 있는 원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3, 5, 2개입니다. 3과 5이므로 원소의 개수는 2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정답은 7 더하기 2, 9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가 주어졌고 Q가 주어졌을 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상수 A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명제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P가 Q일 때, 자, 충분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분 조건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고 조건 Q가 참여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라지 P가 라지 Q를 포함하고 있으면 필요 조건이 됩니다. 문제에서 Q가 P의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므로 라지 Q가 라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P, 라지 P는 x-3인 0이 참인 것이므로 x는 3이 되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방정식으로 주었습니다. x는 3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어야 하므로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9 빼기 3은 6 마이너스 3a는 0. 0이므로 a는 2가 됩니다. a가 2가 되었을 때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 있고 x가 3일 때 0이므로 집합 q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3. 집합 p가 원소가 3이므로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두 함수가 1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g.f의 1의 값은 이렇게 표시된 것을 합성함수라고 그럽니다. 합성함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g.f의 x라는 것은 g의 함수에 fx의 값을 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f.g의 x라는 것은 f의 함수에 gx의 값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요거 두 개의 함수 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g.f의 1이라는 것은 g의 함수에 f1의 값을 대입하는 것이고 fx가 3x-1이므로 f1의 값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2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g의 2, x가 2일 때 g의 함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이므로 g의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5, 마이너스 4 더하기 5이므로 1.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f.g의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f 괄호 g1의 값이므로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이므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 이것은 f의 3과 같습니다. fx가 3x 더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f의 3은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결과는 8과 같습니다. 따라서 g.f의 1과 f.g1은 서로 다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떤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역함수 4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의 반대 방향의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의 역함수 4가 t일 때 ft의 값이 4가 되는 t의 값을 찾는 것입니다. y 값이 4가 된 것은 x 값이 1이므로 f-1의 4의 값은 1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 본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행 이동입니다.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즉 a의 값과 b의 값을 직접 구하라는 것입니다. y는 x분의 1은 미지수 변수 x가 분모에 있으므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이 유리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유리함수의 방정식은 y 대신 y-b 그리고 x 대신 x-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y는 x-1분의 1 더하기 b가 됩니다. 이 식과 이 그래프가 같아야 하므로 x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2와 같으므로 b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숫자 1, 2, 3, 4, 5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동시에 뽑는다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3의 배수를 찾는 방법은 각각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도 3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뽑힌 카드가 1이 포함되었을 때 나머지가 3의 배수를 내면 2와 6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6이 아니고 5입니다. 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카드 속에 2가 있을 때 1은 했으므로 2하고 4
한 가지 있고, 세 번째, 뽑힌 수가 3일 때, 3이면 3의 배수에다가 또 다른 3의 배수 돼야 되므로 3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그 속에 4가 있을 때 2는 이미 했으므로 4보다 큰 5가 한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 5일 때는 여기서 이미 4가 있으므로 0.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는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참고로 어떤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A, B, C가 3의 배수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73은 3의 배수입니다. 이때 2 더하기 7 더하기 3은 12가 됩니다. 12 나누기 3은 몫이 4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273도 3의 배수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올릴 토핑 종류가 5개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토핑 4개를 선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5자리 숫자, 예를 들어서 바나나 1, 시리얼 2, 아몬드 3, 건포도 4, 초코볼 5 라고 했을 때 4자리 숫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열과 조합 중에 조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합의 수 개수는 NCR과 같습니다. N combination R, 이것은 N permutation R 나누기 R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1부터 R까지 곱셈입니다. 그럼 이 순열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순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든 방법은 5, 4, 3, 2. 왜냐하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5개,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4개, 그리고 세 번째는 3개 중에 3개, 그리고 네 번째는 2개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두 2, 5, 4, 3, 2 나누기 요 4개가 순서가 없으므로 4 팩토리얼.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분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분모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따라서 남는 것은 5. 이렇게 약분되어서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